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아직도 시장이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추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약해진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 움직임이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불 킨 종목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디톡스가 1% 이상의 강세인데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4%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갭상승하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오리지널 물질 특허 분쟁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개장 초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0.22% 오른 2048선, 코스닥은 셀트리온 효과입니다. 0.47% 오른 696.94포인트로 오늘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요, 대한제강이 개장 초부터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세입니다. 2.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 깜짝 실적이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호평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매수세의 강세고요. 최근 실적 좋게 발표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 갈게요.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서는 기계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청호컴넷이 7%, 동양물산 7%, 심택, 조선선제, 한온시스템이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기술업종, 전기가스업종도 함께 상승세고요. 전기가스업종에서는 한국전력의 상승과 동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업종 가운데서는 선도전기가 오늘 7.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해성DS, 필록스, 자화전자 등 강세, 일진디스플레이도 오늘 상승세고요. 가장 큰 폭의 하락은 음식료 업종에서 나타나네요. 샘표식품, 오리온, 사주시푸드, 삼양사, 샘표 등이 1에서 3%대의 약세를 보여줍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레버리지, 제약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셀트리온 때문이죠. 이를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3% 이상 강세, 바이넥스, 대화제약, 녹자, MS 등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폭의 하락은 기타 제조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 중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앞서 얘기 나왔다시피 지금 전업종 골고루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자동차주들이 전일에서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 기아차가 0.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타이어주에서는 넥센타이어가 0.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던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SL이 2.4%, 한온시스템이 무려 5%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1% 내외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게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게 조선주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조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약 1.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이 1.2%. 정부에서 이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좀 기대감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게 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게 유가가 최근에 다시 또 46불대에 올라오면서 정유화학 섹터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LG화학이 지금 0.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0.3%, GS가 0.4%, 한해케미칼이 0.4%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에 또 금값이 상당히 좀 내렸습니다. 금값이 내려서 고려아연이 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험사들 홈쇼핑에서 생방송 판매를 금지하겠다. 사전 심의 협의를 통해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해상 0.3% 약보합 보여주고 있고요. KB손해보험 1.1% 약보합, 동부화재 0.6%대의 약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4위까지 지금 전부 다 빨간색 들어왔고요. 네. 삼성전자, 한국전력 0.3%, 0.7% 강보합 보여주고 있고요. 약보합 종목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7% 약보합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주 대표주인 포스코가 0.2%, 신한지주가 0.4%, SK텔레콤이 0.2%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스몰캡 쪽에서 하나 보게 되면은 지금 특징적인 게 스마트카 전장화 관련해서 인포뱅크가 5%, 브리스텍이 2%, MDS테크가 1.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에 포드가 자율주행 택시 2021년에 대량 생산을 하겠다 해서 또 하나의 틈새 테마 섹터가 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함정남 PB님께서는 오늘 출발 시장에서 어떤 점 포인트로 보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와 금리에 관련돼서 일단은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위기가 시장의 어떤 특별한 섹터보다는 좀 전반적인 쭉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장에서 사실 매매하기는 쉽지는 오히려 않은 장인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좀 업종별 순환매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장을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오늘까지는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전체적인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원시스템 중국 베이징에 베이징사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뭐 강한 반등,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원시스템이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이 승소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침체됐던 바이오 업종에서 사실 어저께도 셀트리온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셀트리온,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미팜은 부합이네요. 요 앞 대형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있는 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설이 있으면서 천일고속이 7% 개별주에서는 좀 7%가량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오늘 12시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12시에 좀 시장 뉴스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모바일 솔루션, 다산 네트워크스, 인포뱅크 5%, 4%가량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한원 시스템 6% 상승하고 있네요. 그와 관련돼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좀 전반적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요. 현재 외국인들이 13억 가까운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매수이고요.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의 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셀트리온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공매도 대차 거래, 공매도는 사전 공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비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띄나요? 네, 그래서 지금 대차 거래 공매도가 지수가 이제 2,050포인트 오면서 또다시 얘기 나오는데 주로 봤더니 업종들이 IT 업종과 금융 업종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금융 업종에 많군요. 네, 금융 업종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증권주,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가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대차거래 공매도 상위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금융주에서는 메리츠 정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은행주에서는 KB금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뭐 8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카카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홈센터, 서희건설, 동진세미캠, 다날, BH, 세종텔레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주가 고밸류, 이제 주가 펀더멘탈 대비 고밸류다라는 좀 인식이 있으면서 좀 공매도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8월 달에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누적 상위 이제 공매도를 보게 되는데 왜 이제 대차거래 공매도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본인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익률 게임도 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6,000원대 샀었다. 액매가 5,000원짜리인데 액매가 5,000원 계속 했는데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었어요. 못 가고 있었다 봤더니 이유를 봤더니 밖에 IPO도 있고 있는데 못 간 이유를 봤더니 공매도 계속 늘어난 거예요. 주가가 갈 수 없다는 부분.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주가가 상승 탄력을 주는데 올라간 이유를 몰라요. 봤더니 공매도라는데 대차연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홀딩 오히려는 더 싫을 수도 있다라는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해서 올라갔는데 추가 상승 쪽으로 못 가고 계속 주가가 빠지려고만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때 봤을 때 공매도가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라든지 치고 나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부분을 상당히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지금 최근에 이제 누적 공매도 상위를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두산인프라코, 역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 역시 금융주 KB금융, 메리츠정보증권이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서희건설, 다날, 카카오, 대ITI, 지앤코,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홈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주가가 계속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뉴스에서 계속 쇼커버 그러는데 쇼커버가 뭐냐면 공매도
떨어질 걸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그렇죠. 거를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네. 리커버 사들이는 건데 만약에 쇼커버가 들어온다면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세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것도 메이저 물량이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쇼커버가 진행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매수를 해도 수익률 게임에 좀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까지 하나의 매수 전략으로 발생. 저희가 활용할 수 네네. 있다는 점 들어봤습니다. 선물 움직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0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수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소폭 출회되고 매수 신호 있는 발생. 상황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네, 다시 1100선 넘어서고 있는 원달러 매수 환율인데요. 신호 발생. 외환시장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채권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우선 간밤에 NDF 매수 쪽에서 신호 원달러 발생. 환율은 7월 FOMC 의사록이 예상 밖의 중립적 의견이 좀 대세로 나오면서 전일 대비 0.45원 하락한 1,108원 8.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매수 서울 신호 환시장 발생. 출발가도 현재 4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는 다시 매수 신호 1,100원대에서 발생. 좁은 등락 보이면서 무거운 흐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지만 이전 연준 매수 신호 위원들의 발생. 발언들도 그랬고 매파적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가 예상외로 중립적 스탠스가 강했다는 점이 오늘 환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직전까지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수 신호 바라보면서 발생.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시장 압력이 오늘은 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매수 신호 인상과 발생. 관련해서 나올 만한 새로운 이슈가 없다는 점도 같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화가 1,100원대에서 추가 상승할 여력을 찾기보다는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1,100원대에서 안착할 가능성 커 보이고요. 일단 최근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원달러가 1,090원대가 단기 저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외환 당국이 하단 지지력을 제공을 한다면 1,100원선 아래로서의 저점 매수 그리고 1,100원선 윗단에서는 고점 매도하는 레인지 매수 신호 장세가 발생. 나타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권 시장은 어떤 형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채권 시장은 매수 신호 우선 발생. 국채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3틱 정도 상승하며 강세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장기물 구간의 경우는 강세폭이 좀 더 커져 있고요. 오늘 국내 채권 시장도 7월 연준 의사록이 시장이 예상한 매파적 의견보다는 중립적 의견 지배적이었던 점을 반영을 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은 점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움직임이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는 매수 신호 별개로 발생. 금리나 기대감이 소멸된 점도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한데 내부적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장기물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수급도 좋은 편인데요. 주 초반 발표된 기재부의 국고 50년물 검토 소식에 따라서 이제 장기물의 경우 수급적 측면에서 추가 하락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행 매수 신호 시기라든지 발생. 규모는 미정 상태고요. 또 하나 과거 30년물 발행 시에도 장기물의 시장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수급 부담은 좀 우려보다 적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따라서 채권 시장 역시 기술적 반등 압력, 금리의 반등 압력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단기 스프레드도 국내 금리나 기대감과 펀더멘탈 우려 등이 매수 신호 반영되면서 발생. 주 초반 이제 확대시킨 폭을 줄여나가는 흐름, 매수 다시 신호 좁혀나가는 발생.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실 선임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 움직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주제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원격 의료 본격화 수혜 업종은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함정남 PB의 주제인데요. 네네. 원격 진료 정부에서 아주 굳건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황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소 부담이 되고 좀 무거웠던 상황 속에서도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좀 좋은 흐름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매수 좀 신호 자기의 발생. 자리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좀 지켜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원격 진료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2일의 과제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고요. 뭐 그저께 뉴스에서도 장성군에서 매수 내달부터 신호 발생. 공공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시행을 하겠다. 이게 섬이라든가 외곽지대가 아닌 내륙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원격 진료에 지금 뭐 그전에는 이제 10월부터 페루, 필리핀, 중국 쪽에 이제 매수 신호 원격 발생. 진료 협진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국형 원격진료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뉴스들도 있었고요. 원격 진료가 이제 점점 우리가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을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이고요. 뭐 관련주들은 이제 바로 말씀드리자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있을 거고 네. 의료 저장 전송 장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비트컴퓨터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소프트센이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 인포매틱스 전문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다들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좋고 한국의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프라를 통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한발 진일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병원이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병원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요. 그렇게 저는 과하게 반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것이 뭐 집에서 뭐 집도를 하거나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 겁을 낼 수준 이전까지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꾸준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매수 신호 지속적으로 발- 나올 매수 신호 것이다. 발생.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 될 업종이다 생각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 같은 경우, 정책적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원격 진료 부분은 벌써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네. 5년 전부터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 때부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소규모 동네 병원들이 상당히 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 없고요. 앞서 뭐 한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 원격 진료에 대한 비트컴퓨터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또 필요한 원격 진단기기 부분도 매수 상당히 신호 좀 관심 발생.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를 계속 이제 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임기 내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원격 진료에 상당히 좀 매수 호재를 신호 좀 보여줄 발생.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말에 있는 그 힐러리 민주당도 오바마 헬스케어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뭐 한 분기의 섹터가 아니라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원격 진료가 언제 매수 신호 발생. 조기 시행이 되는지 그 시기만 안착이 된다면은 또 하나의 그 뭐 오일일이라든지 뭐 매수 신호 제약과의 발생. 테마 한 축을 또 긋지 않을까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일정이라던가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이 좀 나오면 좀 네네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네.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두 신호 번째 발생.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법. 우리가 기업 활력법이라고 저희가 또 일명 부르기도 하는데요. 수혜주 찾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고요. 사업 재편을 간소화하게 해주는 거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사법이 지난주 토요일 날 13일 날 시행이 매수 신호 됐습니다. 발생.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3년간만 매수 신호 정부에서 발생.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 시행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줬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이제 기업들이 M&A 할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세제 부분도 있고 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재편 인정 범위를 상당히 좀 간소화해 주겠다. 3년간 한해서입니다. 2018년까지. 지주회사 즉 규제 완화를 들 수 있겠고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그다음에 세제 혜택, 사업 재편에 대한 지원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금액도 뭐 구체적으로 한 8조 7천억 대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봤더니 이제 신호 관련 발생. 업종을 봤더니 국내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건설, 해운, 상당히 좀 어려운 업종들이죠. 그다음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인데 일단 건설, 해운 쪽은 일단 배제를 하고 철강 쪽과 석유화학, 조선 쪽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금융 지원 받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만은 법인기관에서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지주회사들이 수혜를 좀 보지 않겠느냐. 왜? 기존에 있던 자회사들 좀 수월하게 편입 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지주사 전환에 기대감을 둘 수 있는
상장 기업돼 있는 지주사들이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좀 보여지고 매수 신호 있습니다. 발생. 대표적인 기업이 봤더니 SK그룹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 LG, 그 다음에 CJ,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LS, 그 다음에 한진칼까지 해가지고 원샷법이 일단 13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3년간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좀 활력 제고를 줘서 드라마틱하게 좀 이루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지주사 위주로 해가지고 매수 한번 신호 같이 발생.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지주사가 주로 기업 활력풍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자체적인 주제로 사업을 개편할 수 있는데 뭐 세제라던가 매수 신호 법적인 발생. 간소화를 해주기로 한 건데 함정현 PB께서는 이번 이 기업 활력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저는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삼성생명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원샷법과 관련해서 지금 매수 신호 발생. 삼성그룹에서 지주사 개편과 이전 지배구조 개편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것. 삼성을 위한 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딱 그 시점이요, 타이밍이 그렇게 됐죠. 됐죠. 네. 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사실이죠. 나왔었던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 SDS 인적 분할,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이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지 매수 신호 않느냐라는 발생. 지금 어떻게 결정됐고 무엇을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매수 신호 어려운 발생. 시점인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상당히 선명해지는 가시화되는 시점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금융 지주사로서의 매수 신호 전환 발생.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삼성생명 2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금 강하게 매수 좀 신호 빠르게 발생.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좀 첨언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우리 갤럭시 노트 7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상 좀 네.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갤럭시 노트 7 부품주들 뭐 사실 홍채인 씨과 관련해서 상당한 강한 움직임으로 이어갔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브리핑 한번 해볼까요? 네,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종목별로는 좀 선별하면서 기술적인 매매 스킬은 필요하겠지만 이 열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블루코랄 상당히 예쁘고 이번에 인기가 매수 좋았었던 신호 이유는 발생. 예약 판매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대폭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삼성에서 고객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고객의 소리를 들은 것이 기계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제 주변에도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나도 블루코랄로 이번에 다시 바꾸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릴 정도로 그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관련주들을 매수 신호 발생.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홍채인식 관련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본 전밀 정자 어저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코렌 그다음에 파트론 관련주들 파트론은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 홍채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매수 신호 발생. 홍채인식과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삼성 패스 관련해서 보안과 이제 또 같이 함께 맞물려 가야겠죠. 한국정보인증, 라온시큐어, 이니텍이라는 종목이 함께 삼성 패스 관련주로 봐야 매수 될 신호 것입니다. 발생. 그다음에 방수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속에서도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썼다라고 해요. 물속에서 글까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방수방진은 갤럭시 S4에도 이제 투입이 됐었던 기술이긴 한데요.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사실 그동안 많이 가진 못했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서원인텍, UIL 이 두 종목 역시 기관들이 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차단 필터 관련주고요. 아모텍, 이녹스들이 꾸준히 좀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갤럭시 노트 7과 관련된 주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런 주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7 관련해서 종목들 굉장히 상당한 움직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뭐 OLED에서 갤럭시 노트 7으로 뭐 테마가 좀 이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범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핫한 테마는 지금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시장 이끌어가는 게 이제 OLED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노트 7 얘기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트 7이 나왔는데
갤럭시 S7에 대해서 사전 판매 예약이 3배를 넘는답니다. 그러면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예요. 그렇죠. 최근에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삼성전자 주가 지금 더 매수 신호 갑니까? 발생.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아니면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상당인데 대답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철저하게 펀더멘탈 플러스 이제 성장성인데 네. 오늘 레포트들이 뭐 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3분기까지는 좋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트 7이 생각외로 많이 판매돼서 3분기까지 좋으는데 과연 이제 4분기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3분기까지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십시오라고 어저께 상담을 또 해드렸고요. 그럼 신규 매수는 어떻느냐? 신규 매수는 글쎄 좀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노트 7이 S7에 대해서 판매량이 3배가 사전 판매 예약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당분간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일반 투자자들은 상당히 매매에 있어 재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걸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종목 키 맞추기를 간다면은 앞서 얘기 나왔던 자동차라든지 뭐 부품주들 키 맞추기 가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종목 봐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약바이오가 사실 상당히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바이오주 최근에 뭐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견조한 매수 신호 움직임입니다. 발생. 한피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는 꾸준히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그림 속에서 매수 신호 발생. 시장이 어느 정도 큰 붕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큰 그림 속에서 IT 포함한 IT 산업재들과 바이오 양쪽의 큰 양분에서 어떤 줄다리기 싸움, 시소 게임이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에 포트에 많이 볼륨이 너무 비대하게 차지했었던 바이오들이 한번 털어내고 IT를 채워넣고 이제부터는 좀 페어플레이한 상황 속에서 바이오들 뭐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주식은 성장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조선주들 갔었을 때도 사실 그 당시 실적보다는 뭐 5년 동안의 수주를 다 떼어놨다.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에 대한 투자가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약 바이오를 빼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업종별 나만의 종목을 찾아서 매매 패턴을 확신을 갖고 매매 패턴을 유지하셔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역시나 매수 신호 발생. 분명하게 외국인들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신호 발생. 이범 차장님,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수 매수 신호 기전 당분 발생. 계속 이어질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 환율이 계속 1,100원대 레인지에서 뭐 위아래 폭이 상당히 좀 낮아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1,100원대 언저리에서는 국내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위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올라오면은 국내 주식을 파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수는 당분간 이어질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업종별로 매수 봤을 때 신호 뭐 여러 발생. 가지 뭐 자동차, 화장품, 제약바이오, 갤럭시 노트, IT 쪽 반도체 다 나왔는데 사실상 지수가 2050포인트 가면은 가장 예전에 강했던 게 증권주들이 그랬죠. 예. 지수 상승과 항상 동반돼 있었습니다. 베타 지수가 1이라면은 보통 업종들이 시크리컬 업종들도 0.7이래요. 베타 지수 1 기준으로 봤을 때 0.8 그런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베타 지수가 1.2, 1.3까지 가는데 최근에 오히려 베타 지수가 0.5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할 노릇인데 매수 신호 발생. 왜냐면은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은 증권주 2분기 실적 어제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 상당히 강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도 무려 이제 상위 6개사를 봤더니 46.8%나 감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8월 달에 거래 시간을 매수 신호 30분 발생. 연장했습니다. 3시 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매수 신호 발생. 30분 늘려서 줄였다는 거는 이 꼴이가 성립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30분 늘려서 거래 대금도 좀 늘어나겠다. 30분 늘어났는데 근데 사실상 시장 기대치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물론 지수도 이제 고가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갈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봤더니 코스피 시장이 4조 3천억, 코스닥이 3조 5천억. 양 시장 합쳐서 8조대나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브로커지 수익 부분에 대해서 과거로 따지면 10조대는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네.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했던 게 체면치를 했던 게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채권 평가 이익
그래서 2분기 매수 이제 신호 3분기를 발생.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해서 8월 첫 달이기 때문에 9월, 10월 때 좀 늘어나면 좀 더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주도 한번 엮어서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수 상승과 항상 동반됐던 증권주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9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최민지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삼성증권과 삼성화재의 매수 신호 자사주 발생. 매입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뜻인데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삼성생명 출발이 좋습니다. 현재 매수 신호 3.4%대 발생.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0만 6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전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열렸던 매수 신호 얀센과의 발생. 램시마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미국에서 램시마를 출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상승폭을 다소 축소했지만 여전히 강세 매수 흐름 신호 발생. 나타내고 있고요. 11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필러 업체들의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디톡스 오늘 출발 좋습니다. 3%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48만 4,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휴젤, LG생명과학도 오늘 오름세를 매수 신호 나타내고 발생.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호텔 사업 진출, 항공기 구매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전날에는 실적 부진으로 급락세를 매수 신호 보였지만 오늘 이 호조가 반영이 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서 현재 34,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로 지금까지 4가지 종목 짚어드렸는데요. 현재 대형주를 중심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따끈따끈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피비님 매수 신호 종목부터 발생.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자동차 부품 주냐에 대해서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키 맞추기 장세를 봐서도 부품주들이 상당히 싸다. 라는 것들은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보 모터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스틸 파이프와 변속경 플레이트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전기차 감속기 개발을 해서 상해 자동차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에 매기가 쏠려 있었던 관심이 이쪽으로도 와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밸류는 아직은 전혀 밸류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요. 2013년도에는 자동차용 매도 플라스틱 신호 발생. 사출업체인 프라코를 인수해서 올해 6월 17일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사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전기차, 그다음에 뭐 친환경차 등등을 통해서 이 차량의 경량화라는 것이 굉장히 매수 핫한 신호 이슈거든요. 발생.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EPS를 봤었을 때 현재 PER이 그러면 4.6배 정도, PBR이 0.5배 정도로 판단되고 있는 주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PBR 5배, 4배 하는데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장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절반 수준인데 1년 평균 기대 수익률이 20%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 종목만 이렇게 싼 건 아니지만 삼보 모터스와 관련돼서도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앞으로 자동차 업체의 변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자회사인 프라코의 상장 관련된 이슈까지 관련해서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주가 뭐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오르는데 가격적인 전략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혀 부담 없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겠죠. 네, 알겠습니다.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 이기범 사장님의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저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네. 자동차 부품도 하고 토건자재 뭐 면진 재진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AS도 할 겸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자동차 부품주인데 배당주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을 하는 종목이죠. 네네네. 예. 동사 같은 경우 DRB 동일입니다. 코드 번호가 004840이고요. 동일 고무 벨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최대 주주인데 먼저 이제 배당주에 대한 재평가 인식이 좀 돼야 된다. 왜냐면은 올해는 아마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국채금리를 웃돌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워낙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요. 먼저 이제 배당 쪽에 얘기되면은 DRB 동일이 주식 배당을 매년 3에서 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그 배당금, 현금 배당도 60원 하고 있는데 이제 현금 배당 60원 주는 거는 그 주식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이제 보너스로 주는 건데 말 그대로 주식 배당을 3% 4%라면은 뭐 상당히 좀 고배당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DRB 동일이 그만큼 이제 주식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낮춰 있고 저평가고 수익이 그만큼 나니까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당금까지요. 주식 배당까지 줄 수 있는데 봤더니 주로 이제 동사 가는 거는 자동차 부품 이제 동력 벨트 쪽인데요. 고무 쪽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계속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뭐 이래 나오다 보니까는 그쪽이 이제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에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수가 굴러가려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쪽은 반드시 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동력 전달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어서 DRB 동일 회사가 반드시 좀 중요한 회사인데요. 봤더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OPM 즉 영업이익률이 매년 10% 이상을 웃돌고 있고요. 유보율이 3,300%. 유보율이라는 거는 현재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 어디든지 상당히 좀 우수한 회사죠. 봤더니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6,700억, 영업이익이 737억. 매수 신호 발생. 올해 2016년 올해요. 2016년 예상치가 매출액이 7천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850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DRB 동일이 현재 주가가 14,250원 300원에 시가총액이 2,638억입니다. 2,638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850억.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net 프라이스 단기순이익으로 가자고 해요. 단기순이익으로 갔을 때 예상치 가장 리미트 잡았을 때 460억이에요. 460억이면은 지금 시가총액 2,600억에 NP 넷 프라이스가 460억이면은 PER 기준으로 6배, 네. 5배 미만.